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강릉의 무궁화 나무가 올해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극동 러시아에 남겨진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독립유산의 아픈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고성의 한 마을 단위 휴양지가 폐쇄된 뒤에도 관광객들이 찾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이 동해안에 내려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강화해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여름철 100여일 동안 꽃이 피어서 우리 결의의 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강릉의 국내 최고령 무궁화 나무가 폭염 속에서도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피고 짐이 끝이 없다하여 이름 붙여진 무궁화. 은근과 끈기라는 꽃말을 지닌 민족의 꽃이자 나라의 꽃입니다. 풍성하게 뻗은 가지 사이사이로 소담스레 분홍꽃이 내려앉았습니다. 꽃잎이 붉고 꽃술 가운데 붉은 빛깔을 띠는 순수 재래종입니다. 수령은 110년 이상, 나무 둘레는 1.5m, 높이는 4m로 우리나라 무궁화 가운데 가장 굵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폭염을 이겨내고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009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 나무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됐습니다. 방독리 무궁화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기습 폭우 속에서도 올해도 꿋꿋이 꽃을 피웠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에도 살아남아 보통 무궁화보다 2배 이상 오래됐지만 생육 상태는 양호합니다. 강릉 박씨 제실의 돌담과 기와 지붕과 어우러져 110년 이상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극동 러시아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일운동을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 핫산의 한 농장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2월 7일 동지 11명과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동맹을 맺은 것을 기념한 단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 의사와 김기용 백규삼 선생 등은 독립에 대한 의지로 왼손 무명지를 잘라 동맹을 맺었습니다. 농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쪽은 또 군사 지역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항의가 있어서 이쪽으로 세 번째로 옮긴 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발길을 돌려 향한 곳은 이상설 유협입니다. 이상설 선생은 1907년 고종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돼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한민족 연구소가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했던 이주 한인들을 기리기 위해 신안촌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여기는 신안촌 기념비가 세워진 곳인데요. 저 세 개의 돌이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슬퍼렇던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삶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한반도와 맞닿은 극동 러시아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러시아 연해주는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줄면서 독립운동 유산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주의 항일 유격대가 1940년대 연해주로 이동해 활동하던 하바롭스크의 근거지입니다. 항일 유격대가 생활하던 관사들이 남아있고 유격대원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사들은 낡은 채로 방치됐고 무덤들은 파헤쳐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독립운동 기념비를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죽었는데 국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자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교통총장이었던 문창범 선생이 지은 뿌질로프카촌 청년학교. 러시아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 조명희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현지 부동산에 매매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폐허화되어 있죠. 골격만 있고 내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든 복원을 하든지 유지해서 개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당 창당 지역도 방치되고 있고 고려사범대학교는 우수리스크의 문화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성군의 한 휴양지가 마을 사정으로 3년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폐쇄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 계곡입니다. 매년 여름 마을 주민들이 휴양지로 운영하던 곳인데 3년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비좁은 진입로를 확장하려 했지만 사유지를 편입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휴양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폐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휴양지를 폐쇄해도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소에서 펌프를 보고 도원 계곡이 물이 높아서 그냥 내비찍고 왔어요.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좁은 길에 차량이 몰리다 보니 통행이 쉽지 않고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숲이나 계곡에서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거기서 다 폐쇄해놨는데도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성군이 일부 인력을 투입해 그나마 쓰레기는 치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양지 관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고성군은 진입로 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내년에는 마을에서 휴양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해경이 해안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강화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일대에 너울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또 기상 악화 시 물놀이를 자제하고 너울 예보 시 방파제와 갯바위 출입 삼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11건이 발생해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벌쏘임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524명이 벌쏘임 사고를 당해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벌쏘임 사고의 90%가 7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에 쏘이면 의식을 잃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며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6회 강릉 시민대상 수상자가 확정됐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는 박옥렬 사진작가, 교육체육에는 강주영 장애인 사격 국가대표, 사회봉사부문에는 김금석 자율방범대장, 경제진흥에는 최범기 전 강릉 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강릉 시민대상은 다음 달 1일 강릉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전달됩니다. 삼척시가 성남동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성남동 43만여 제곱미터를 한옥주택단지로 개발해 일반 분양하기로 하고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내년 말 본공사를 착공하고 오는 2022년 완공해 분양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주택단지 면적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속초에서 열리는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해상 기상 정보가 제공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원활한 경기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해 대회 개최지인 속초 해수욕장에 관측 부위를 설치하고 실시간 해양 기상 관측 정보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는 해양 예보 방송 온바다를 통해 전문 캐스터가 영상과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8.15 광복 73주년을 맞아서 삼척 원덕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덕 임원 청년회가 마련한 기념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기념식과 광복 만세운동, 독도 지키기 물풍선 퍼포먼스 등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주민 한마당 축제와 광복 가요제 등이 열려 주민들이 화합을 다졌습니다. 삼척 원덕 지역은 일제 강점기 때 토지 수탈에 저항한 임원리 측량 사건과 산양서원 방화 사건이 일어난 항일의 고장입니다. 강릉시가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강릉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을 통합 시행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2020년 10월까지 모두 240억 원을 들여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과 함께 강릉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악취 개선 공사가 겹치는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시가 폐쇄된 옛 망상동사무소를 디자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으로 모두 5억 3천만 원을 들여 옛 망상동사무소를 도서관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만들기로 하고 내외부 디자인과 공간 조성, 홍보와 마케팅을 동시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옛 망상동사무소는 지난 1998년 문을 닫은 뒤 잠시 고래화석 박물관으로 운영되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동해 망상해변에 세계 전통 가옥촌이 조성됩니다. 동해시는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새로운 체험거리를 갖추기 위해 올해 10억 원을 들여 외국의 전통 가옥 대여섯 동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풍차형 주택과 몽골 게르형 주택 등을 건축할 예정이며 시설 내부도 되도록 해당 국가의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축산 환경 변화에 대비해 강원도 한우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우 농가, 축산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3개 중점 과제로 한우 농가 소득 향상, 한우 소비 유통 활성화 등 42개 세부 사업에 2,60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